억울해서 미치겠는데 입을 떼는 순간 목이 꽉 메고 눈물부터 왈칵 쏟아진 적 있으시죠? 머릿속엔 할 말이 수천 가지인데 몸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 이성적으로 차갑게 반박하고 싶은데 목소리는 떨리고 눈시울부터 뜨거워지는 이 불일치. 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말보다 눈물이 먼저 터지는 걸까요?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보고 감정적이다, 멘탈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해요. 그런데 사실은 다릅니다. 이유는 내 뇌에서 벌어지는 0.1초의 속도 전쟁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 전쟁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압도적인 감정 속에서도 즉시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억울하고 화나는 순간 흐르는 눈물이 더 이상 약점처럼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왜 하필 결정적인 그 순간에 눈물이 먼저 터지는 걸까요? 우리 뇌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는 감정 정보기, 탄도체예요. 위협 신호를 감지하면 0.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즉각 사이렌을 울리는 아주 빠르고 민감한 시스템이에요. 또 하나는 이성 관제탑, 전전두피질입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논리적인 대응책을 세우는 사령탑인데 이 관제탑은 아주 신중해서 탄도체보다 반응 속도가 훨씬 느려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 찰나, 감정 경보기는 이미 눈물 버튼을 눌러버렸는데 이성 관제탑은 아직 상황 보고조차 받기 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말보다 먼저 터지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것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기죠. 편도체는 누구에게나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화가 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부터 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신경계 구조에 있습니다. 인구의 약 20%는 모든 자극을 남들보다 훨씬 깊고 섬세하게 처리하는 신경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죠. HSP, 고감각 기질이라고 하는데요. 남들 뇌의 경보가 3으로 울릴 때 고감각 기질의 뇌는 10으로 울려요. 같은 상황이라도 편도체가 반응하는 정도가 남다른 거죠. 컵이 작아서 넘치는 게 아닙니다. 처리해야 할 데이터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고 깊기 때문에 더 빨리 채워지는 것 뿐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신경계의 부하 정도에 있어요. 심리학자 제임스 그로스 교수의 감정 조절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초기에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억누르기만 하면 신경계가 극도로 과부하 상태에 놓인다고 해요. 참아야 해 하다가 그 억압 에너지가 한계를 넘는 순간 댐이 터지듯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 눈물이 먼저 나왔다는 건 그 감정이 하루 이틀 쌓인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오랫동안 혼자 이해해보려 노력해 왔을 거예요. 그건 그만큼 타인을 배려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겨온 사람이라는 증거인 셈이죠. 부정적인 감정을 바로 드러내지 않고 상대를 먼저 이해하려 애써온 사람. 그런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 약할 리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의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름 연구의 권위자 아드 빙거우츠 교수는 억울하고 화날 때 나오는 눈물을 무력감의 신호라고 말해요. 분노가 너무 커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뇌는 눈물을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몸 밖으로 빼내는 길을 택한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관계를 망치는 대신 안전한 길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눈물도 우리다운 방식이 아닐까요? 당신이 우는 건 약해서도 아니고 감정 조절이 안 돼서도 아니에요. 그저 오랫동안 너무나 참고 견뎌온 사람이 한계에 닿은 거예요. 우리 뇌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기 보호 활동을 한 거죠. 어떠신가요? 이 사실들만 알아도 눈물이 날 때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지 않나요? 또 울어버렸다가 아니라 그럴만도 하지. 여태 참고 견뎌왔던 내 뇌가 지금 나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구나 라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우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울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즉각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 눈시울이 따끔거리고 목이 메어올 때, 속으로 조용히 읊조려 보세요. 아, 나 지금 진짜 억울하고 무력하구나. UCLA 뇌과학자 매튜 리버만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편도체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해요. 편도체의 경보 모드에서 전전 두피질의 이해 모드로 전환되는 가장 빠른 스위치라고 하죠. 두 번째, 478 호흡법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에 걸쳐 천천히 내뱉는 호흡법. 감정이 아닌 이성이 움직이게 하기 위한 이 호흡법은 폭주하는 편도체에 지금 안전해, 경보 꺼도 돼 라는 물리적 신호를 직접 보냅니다. 세 번째, 그 상황에서 절대 해명하려 하거나 나를 탓하지 않는 거예요. 눈물이 터졌을 때 많은 분들이 죄송해요,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먼저 약한 모습을 상대에게 보이게 되죠. 그 순간 내 눈물을 내가 스스로 약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이 상황을 오래 깊이 생각해왔기 때문에 감정이 먼저 나오는 것 같아. 잠깐만 시간을 주면 정리해서 이야기할게. 이 한마디가 눈물을 여러분이 가진 진정성의 증거로 바꿔줘요. 그리고 그 순간 대화의 주도권도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알아요. 이 방법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막상 그 순간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 목이 막히고 눈물이 터지는 그 찰나에 이걸 침착하게 꺼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건넬 이야기들이에요. 즉각 대처법은 그 순간을 잘 지나갈 수 있게 해줘요.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또다시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건 감정이 쌓일 때마다 참고 혼자 사귀고 다독이다가 결국 임계점에서 터지는 패턴 때문이에요. 이 패턴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내 감정을 적절하게 알아봐주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비사이드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대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 감정이 어땠는지 알아봐주고 내 기준을 세우는 것. 구체적으로 3가지를 해보세요. 첫 번째, 감정을 쌓이기 전에 꺼내는 연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처음 느끼게 되는 감정은 그 크기가 작아요. 그때 바로 감정에 나만의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짧게라도 표현해보는 거죠. 나 이거 좀 불편해. 라는 한마디가 나중에 눈물로 터져나오는 걸 막아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두 번째, 저널링입니다. 말로 꺼내기 어려울 땐 종이에 써보는 거예요.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글로 써내려간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6개월 후 병원을 찾는 횟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후속 연구에서는 면역세포 기능까지 실제로 향상됐다고 해요. 그리고 쓰다 보면 내가 무엇에 반복적으로 상처받는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못 견디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내 기준을 세우는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내 기준을 말로 정해두는 거예요. 나는 화나고 억울할 때 상대에게 시간을 달라고 말할 수 있다.처럼 구체적으로요.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처럼 막연한 자기 긍정문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으로 기준을 만들어두는 거예요. 기준이 내 안에 있을 때 감정이 흔들려도 중심이 잡히거든요. 결국 이 모든 건 나를 알아가는 데서 시작해요. 내가 무엇에 흔들리고 무엇을 오래 참아왔는지 알아갈수록 내 기준이 생기고 그 기준이 쌓일수록 그 순간에 눈물 대신 말이 나오는 사람이 돼요. 그동안 상대를 이해하려고 관계를 지키려고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써왔잖아요. 이제 그 에너지를 조금 나한테도 써주세요. 내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나는 무엇에 오래 상처받아 왔는지. 그걸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내 중심이 조금씩 단단해져요. 타인을 그토록 깊이 이해해온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도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곳, 비사이드였습니다.